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운동 순서, 저항 운동, 또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심폐력 운동, 즉 유산소 운동,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사실 그 질문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새롭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또 가장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도 분분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여러분이 공복에 하는 운동, 공복. 보통 잠자고 나서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는 운동.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바로 운동하는 경우, 그런 공복에 하는 운동이 많죠. 그죠? 공복에 하는 운동, 과연 효과가 더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공복에 하는 운동. 공복에 하는 운동. 과연 더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복에 하는 운동.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체중의 감량은 상당히 일어나죠. 그죠? 안 먹고 하니까 체중은 굉장히 일어나고 하는데, 근데 사람은 골병이 들죠. 이렇게 해서 체중은 감량됐는데 힘도 빠지고 무기력 증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 뭘 접근해야 되는, 이 공복이라는 상태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는지, 공복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라는 개념. 운동이라는 게 과연 또 무엇인가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한다면은, 공복에 하는 운동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공복에 하는 운동이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비효율적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공복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빌공자를 쓰죠. 그죠? 이 복자라는 것은 이 배복자를 씁니까? 이게 배복자가 이 복자입니까? 이게 앞에 이게 들어가나? 이해 들어갑니까? 공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건 배복자를 쓰죠? 배가 비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이 배가 비어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배가 비어 있다. 배가 비어 있다. 배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배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야 돼? 뭐로? 에너지원으로 가득 차야 되죠. 그죠? 그 배 속은 차 있어야 돼? 비어 있어야 돼? 우리가 원활한 에너지, 인간 생명의 원활한 생명 유지 활동을 위해서는 배속이 차 있어야 돼요? 배속이 비어 있는 게 좋아? 배속이 차 있어야, 배속에 찬 걸 가지고, 배속에 차 있는 것은, 이것은 에너지로 이게 사용돼야 안 돼요. 차 있는 것이 에너지로 이제 소비가 되면서, 이 소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속을 뭘 해요?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밥을 먹으니까 배속이 차, 안 차? 배속이 차니까 우리는 그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공복이란 것은 이 배속이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거죠. 자, 밥을 먹지 않으면은 배속이 차, 안 차? 배속이 안 차. 배속이 안 차면은 에너지 소비를 잘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생명 유지도 원활해, 안 해? 이런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공복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뭐 한 끼를 안 먹어 공복이다라는 이 공복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즉, 이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뭐 건강한다든가, 몸짱을 만들든가, 어떠한 간에 생명 유지, 원활한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는 공복 상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배를 공 상태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공자를 보니까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불교 용어 중에서 불교 용어 중에 공자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있죠. 색적시공, 영화도 있고 색적시공, 공적시생이라는 거 있죠. 색적시공, 색은 곧 공에서 시작하고 이게 적자가 이게 여기 앞에 이게 뭐가 들어가죠? 이겁니까? 공적 시생. 색적 시공, 공적 시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색은 곧 공에서 시작하고, 공은 즉 공에서 곧 생이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불교의 우리가 공사상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공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불교의 공사상은 도교 노자의 무사상과 같아요. 무사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근데 이 공은 굉장히 의미가 뭔가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뭔가 있어 보이죠? 색적시공, 공적시생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공복의 공은 이 공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비어있다라는 거죠. 비어있다. 근데 뭐 제가 그냥 공적시생, 색적시공이라고 썼는데, 이 공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배가 비어있다는 건데, 배가 비어있는 상황은 우리가 인간 생명 유지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니다. 즉, 공복은 어떻게 해라? 공복의 의미한 것은 빨리 다시 배를 채워라라는 신호를 줘야 안 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아침에 이렇게 계속 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빨리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공복 상태를 빨리 피하라. 그래서 배를 가득 차게 해라. 가득 차게 해야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원활한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공복 상태를 유지를 오래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공복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잘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여러분이 이 공복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 이 운동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쓰면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일 동자, 움직일 운자 써서 운동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운동은 곧 움직임이다. 자, 움직임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러한 움직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이러한 움직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는 운동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는 운동을 못해. 즉, 이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얻어요? 공복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돼요, 안 돼요? 공복 반대가 뭡니까? 가득 차다라는 것이 만복이라 하죠. 만복이라고 하면 되죠. 가득 찰 만자 써서, 그렇죠? 만족할 때 만복. 공복에서는 에너지를 원활한 운동을 못하고, 이 만복, 배가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원활한 에너지를 얻어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것만 가지고도 요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보자라는 거죠. 공복에 하는 운동 과연 더 효과가 있을까? 어때요? 공복에 대한 개념도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고, 운동에 대한 개념도 이제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요것만 보더라도 공복에 하는 운동, 그냥 답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만 하더라도 공복에 하는 운동 과연 효과가 더 있을까 없을까? 응? 뭔가 문제가 있겠죠. 단순히 그냥 여기서 말하는 효과란 것이 도대체 무슨 효과냐? 단순히 이 효과가 체중 감량이냐? 단순히 체중 감량이냐? 아니면 건강이냐? 건강에도 효과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논다면은 단순히 체중 감량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명 유지와 관련된 이런 건강과 관련 차원에서는 이거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고 뭘 한다는 것은 생명 유지, 즉 건강한 생명 유지죠. 건강한 생명 유지를 항상 그 중앙 목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되죠. 그렇죠? 단순한 체중의 감량, 일시적인 체중의 감량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 돼요. 그거는 잘못된 목적이죠. 목적 자체가 그거는 잘못 설정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올바른 목적이라는 것은 생명 유지에 원활한 건강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봤을 때 공복에 하는 운동은 과연 더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은 요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걸로 끝나는 것은 결론만 딱 알아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왜 공복에 하는 운동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냥 간단히 나오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더 가볼까요? 단순히 체중 감량에는 사람들이 공복에 하는 운동 과연 효과적일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체중 감량과 관련된 문제죠. 자, 다이어트가 지금 목적인데 빨리 살을 빼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임상을 해보니까 밥 먹고 하는 것보다 밥 굶고 하니까 살이 더 잘 빠지더라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야, 그거 진짜 멋진 방법이네. 야, 다이어트의 획기적인 방법을 내가 터득했어. 보니까 밥을 먹고 운동하는 것보다 밥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하고 빈속에 운동을 하니까 야, 그걸 한 2개월 하니까 1개월만 하더라니까 체중이 10kg가 빠지더라. 야,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람들한테 해자되다 보니까 빈속에, 즉 공복에 하는 운동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걸 할까?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죠. 근데 현실적으로 하니까 밥을 먹지 않고, 즉 공복이라는 것은 밥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하니까 분명히 뭐에 대한 것은 긍정적이야. 단순히 체중 감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체중 감량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거는 부정을 못 하죠. 근데 이 단순한 이 체중 감량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만약에 빠른 급속한 체중 감량이 이것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본다면은 이건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공복에 운동을 하면은 체중 감량이 빨리 일어나니까 단순히 성공한 다이어트 개념을 빠른 체중 감량이라는 관점만 본다면은 공복에 하는 운동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단순한 체중 감량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인 다이어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해석을 해야겠죠. 과연 성공적인 다이어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체중 감량만 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기준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잡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적인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또 한 번의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일단 성공적인 다이어트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건강해야 되죠. 몸에 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몸에 해가 되는 다이어트는 안 되죠. 체중 감량의 유무를 떠나서 내 몸에 해가 되는 건강 반대가 내 몸에 해를 주는 거예요.
해를 주는 다이어트는 안 된다. 이 해는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식욕 부진, 우울증, 불면증, 그다음 무기력, 저혈당,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이 해겠죠. 그죠? 이런 내가 살은 많이 빠졌는데 무기력 증상이라든가 이게 케토시스 현상, 막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또 우울증이 생겼다든가 그다음 불면증이 생겼다든가 뭔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생리가 어떻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든가 불규칙적인다든가 이런 것은 몸에 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 생겼어요. 문제가 굉장히 빠른 체중 감량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라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다라는 거죠. 이 건강이라는 것은 뭐냐? 건강이라는 것은 내 몸에 뭔가 더 시너지를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내 몸이 더 활력적이고 더 자신감도 생기고 이 체내 대사 기능도 더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더 긍정적인 기능이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는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단순히 체중 감량 이꼬르 다이어트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게 정의하면 되나요? 그러면 다이어트의 정의가 잘못된 정의죠. 체중 감량을 단순히 다이어트라고 정의한다면 그거는 다이어트의 정의 자체가 잘못된 다이어트 정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즉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다이어트라. 해가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다양한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빠른 체중 감량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까 안 할까요? 그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 감량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체중 감량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야 하네요. 이러한 것들을 다 요건을 충족시켜서 내 건강에 해가 되지 않고 건강에 플러스가 된다면 그러한 다이어트는 분명 성공적인 다이어트라고 또 이런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 평생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 수준 자체를 높여가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진짜 제대로 된 아주 멋진 다이어트. 왜?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진짜 긍정적인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체중 감량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이어트의 어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지금 현대의 매스컴에서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다이어트 이꼬르 체중 감량이라는 이런 등식화를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갑자기 3개월에 뭐 30kg를 뺐다. 3개월에 40kg를 뺐다. 이거는 대단한 다이어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트렌드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러한 것들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반드시 요요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식으로 이 매스컴에서 매스컴이라는 건 TV나 이런 데는 시청률만 가지고 싸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적인 것은 평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시청률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청자를 사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이하고 획기적이고 인간답지 않은 것, 이상한 것, 그러한 것들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매년 이제 3개월에 예를 들어 30kg를 뺐어. 3개월에 30kg를 뺐는 것 첫 번에는 대단했죠. 근데 또 내년에도 3개월에서 30kg 뺐고 저년에도 맨날 이제 3개월에서 30kg 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3개월에 30kg 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럴까요? 이제 뭐 기본이 3개월에 30kg니까 그다음부터는 뭐가 돼야 돼요? 이제 3개월에 60kg를 빼야 돼? 그럼 또 열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매스컴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것 보통적인 것을 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보통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특이한 삶이에요? 아주 보통스러운 삶이에요? 보통이죠. 평범한 것이 바로 건강함입니다. 건강함은 특이한 것이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한다는 것은요 일반 보편적인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눈에 띄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그게 건강한 다이어트인데 자 단기간에 몇 킬로를 감량했다 이것이 과연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건강은 보편함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보편함이 아니죠. 특이함이죠. 그렇다면 그 자체가 어떻게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란 뜻이죠. 그거는 어떻게 해요? 매스미디어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쏟고 여러분이 사기당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몸이 엉망이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이 매스미디어의 역기능, 부작용이다라는 겁니다. 현대에 있어서 매스미디어라는 것이요, TV라든가 TV 매체, 매스미디어 매체라는 것이 순기능, 즉 긍정적인 기능도 하고 역기능,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어떤 기능을 더 많이 해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죠. 뭐와 결탁해서? 정권과 결탁해서. 아니면은 돈과 결탁해서. 결국 뭐에는 반드시 돈이 뒤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TV에 광고 다 그게 뭐예요? 돈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뭔가 팔아먹기 위해서, 뭔가 해주기 위해서, 결국 돈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것은 진실은 묻혀지고 거짓들만 지금은 사회상에 떠돈다는 거죠. 그것이 더 어떻게 해요? 매혹적인 것이 보이고 그것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더 피부에 와닿게 하고 감성적이고 자극적이고 요즘에 이제 젊은 가수를 저도 인터넷 뉴스나 이런 데 보다 보면은요, 뭐 아주 그 선정적인 어류 이런 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 소위 말해서 핫팬츠 그 뭡니까 미니스커트만 해도 굉장히 했는데 이제는 미니스커트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와닿아요, 안 닿아요? 미니스커트도 옛날에 요 정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만큼 오죠? 이제 이것도 이제는 사람들한테 와닿은 거죠. 이제는 몸에 쫙 붙는 뭐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한테 자꾸 자극적인 뭔가 돼야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니까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매스미디어에 있는 거죠. 매스미디어가 그래 끌고 갔으니까. 특히 이 다이어트에 대한 것도 누가 뭐 무슨 TV의 프로그램 몇 개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담당 PD들이나 이런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단순히 어떻게 방송의 시청률에만 의존하고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 몸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이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런 잘못된 방송으로 인해서 단기간 다이어트로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그걸 따라 한다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방송국에서 책임집니까? 개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게 사회적, 언론 매스미디어의 그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신방과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스미디어의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것을 제가 강의했는 게 공부했던 것이 기억나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매스미디어들은 거기서 사회적 책임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과연 지금 현대에 있는 매스미디어들은 얼마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고서 방송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라라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 한번 PD들이나 방송 편집하는 사람들 있죠. 제작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하라는 거죠. 그 매스미디어는 어떻게 해요? 전국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뭐 표준말 잘못 썼다고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는 그보다 더 엄한 걸 하면서도 더 위험한 것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어떻게 도덕 불감증 비슷한 안전 불감증 그런 거에 걸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비전문가들이 단순히 시청률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것이 진실인 양 호도하고 그것이 대단한 양 올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라는 겁니다. 그 속에 몸은 어떻게 엉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되어서 부작용이 바로 생겨요. 몇 달 후에 생길지도 모르죠. 부작용은 금방 안 생깁니다. 서서히 내 몸의 아노미 상태라는 것이 금방 붕괴가 됩니까? 문화 충격이라는 금방 일어나지 않죠. 그러다가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누적돼서 그냥 한 방에 가버리죠. 그 부작용이라는 것은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죠. 갑자기 살피해서 부작용은 금방 안 일어나. 한참 후에 일어나거든. 몇 달 후에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금방 인과관계 입증이 돼야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몸이 안 좋다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몇 달 지났는데 입증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거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잘못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아니까. 우리 몸을 해석하고 생리학을 알고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알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저는 이렇게 감히 강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그럴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다이어트 관련 강의를 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제조차도 이런 기회가 제가 여러분을 나놓고 이런 강의를 할 기회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어떻게 해요? 이러한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거짓말만 알고 있다가 여러분 몸을 거짓말로 테스팅 하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몸이 어떻게 해요? 악화되다가 그래가지고 아마 생을 마감할 겁니다. 그런데 제 같은 이런 또 강의를 들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러할까? 최소한 제 말을 믿지 않더라도 제 말을 믿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 말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한 번쯤은 해볼 거 아니에요?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따라하라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반론을 제기한다면 제가 왜 이런 반론을 제기했을까? 그러면 기존의 방법은 도대체 왜 내가 기존의 방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러한 계기는 제가 제공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 말을 따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같은 사람도 하나 있어야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흐름에 대해서 이런 흐름, 비판 없는 흐름에 대해서 하나의 비판자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저도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의 이런 저처럼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여기에서 새로운 뭔가가 또 이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학문의 발전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우리 사회는 다 바보가 될 겁니다. 비판 없는 사회라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바보 같은 사회 아니에요. 맹구 같은 사회가 될 겁니까? 맹구가 아니라 이제 영구 같은 사회가 될 겁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눈 뜨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는데. 그게 제가 답답해서 하고 또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최소한 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것이 저의 어떤 하소연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하소연일 수도 있고 제가 이쪽 퍼스널 트레이닝 강의를 굉장히 수년 동안 제가 강의를 했고 뭐 제가 여러분한테는 이제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주제를 잡아서 강의하지만은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 강의를 할 때는 영양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쫙 연결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런 강의가 중간중간을 가지고 딱 다 합쳐서 이걸 여러 개 단계별 강의를 하나로 묶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막 여기저기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막 엮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면도 어떤 얘기는 여러분이 또 이해를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대신 제가 또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잘 되게끔 그렇게 강의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좀 이해가 안 된다면은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에 대해서 또 자세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을 활용해서 답변을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강의 하다 보면은 제가 간혹 잘 흥분을 합니다. 왜? 아닌 걸 보고 맞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어떤 이 강의자의 이게 권한이에요. 강의자가 이런 권한도 없이 강의를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죠? 그게 제 강의자로서의 하나의 권한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복이라는 개념도 이해를 했었고, 운동이라는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예요. 그러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강한 다이어트가 건강한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이란 거와 단순히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하면 결론은 달라지겠죠. 그죠? 단순히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하면 공복에 하는 운동이 효과가 더 있다. 근데 그거 왜 그런지부터 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체중 감량, 뭐 건강 이런 걸 떠난다는 거죠. 건강하지 않아도 좋아. 단순히 체중만 감량되면 좋다. 이런 논리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단순히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자, 이 질문은 공복에 하는 운동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효과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맞습니다. 단순히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주로 건강하지 않겠죠. 단순히 체중 감량만 목적이라면은 이거 효과적이다. 왜? 이제 그 근거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단순히 체중 감량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체중 감량이란 거죠. 사실 여기는 뭐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는 체중 감량이란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하면은 빨리 효과적이냐라는 것은, 자, 우리가 공복이라는 것은요, 공복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체내에 사용할 에너지원이 고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공복이다. 아까 만복이 돼야 되는데 배가 가득 차야 내가 원하는 운동을 잘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공복이다 라는 것은, 공복이라는 것은 체내 에너지원이 거의 없다, 고갈되었다라는 거죠. 이 상태를 얘기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원래 아까 운동을 할 때는 어떤 상태에서, 원래는 어떤 상태에서, 만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맞죠. 맞습니까? 요 말 이해되죠? 원래는 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에너지를 충만하겠다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운동이 잘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속에, 공복에 이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 에너지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이라는 의미는 결국 에너지원을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에너지원이 여기는 고갈됐는데 여기서는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돼. 넌센스가 발생했는 거예요. 내 몸에서는 에너지원이 없는데 어떻게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요?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운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운동을 못 해. 근데 실제 우리는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해야 안 해? 운동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냥 요것만 본다면은, 에너지원이 고갈이 되는 에너지 관점만 본다면은, 에너지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되잖아요.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사용 없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렇다면은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실제 그렇다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움직여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가만히 있어, 안 있어?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에너지가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체는 운동을 가능해야 안 해요?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임에도 운동이 가능하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에너지가 고갈되었으면 운동을 못하는 게 맞죠? 그게 논리적이죠. 그런데 에너지가 고갈되었음에도 실제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에너지가 고갈됐다면 운동을 못하는 게 맞아. 그런데 운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거죠. 뭘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문제를. 그렇다면은 우리 몸에서는 고갈된 에너지가 고갈되었지만은 새롭게 에너지가 생성됐다는 뜻이겠죠. 운동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움직인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뭔지는 모르지만은 공복이니까 탄수화물 안 넣어주는 거야. 없어. 그런데 공복에서도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뜻은 내 몸에서 새로운 뭔가 에너지가 생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자, 먹어주는 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입에서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없으니까 내 체내, 내 몸 스스로에서 이 뭔가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하게 내 몸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에너지는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죠.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이론은요,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는 항상 그 형태가 변할 뿐이지 새롭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우리가 물리학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웠죠. 그 무게가 있으면 질량은 아무리 쪼개지더라도 그걸 합치면 항상 동일해야 안 해요. 질량은 같아, 안 같아요? 같죠? 그게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죠? 이 역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단지 그 형태가 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걸로 변할 뿐이죠. 그 에너지 대사라는 것이 변하는 거죠. 에너지 대사라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한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 대사란 말을 쓰죠. 에너지 대사가 뭐냐? 그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 대사라는 한 현상이에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에너지라는 것은요, 무에서 유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다른 무엇인가가 이걸로 변한 거죠. 변한 거다, 변한 것. 맞습니까? 근데 우리 몸에 무엇이 에너지란 것은 결국 운동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 이게 뭐겠어요? 주로 포도당이란 거죠. 자, 공복이라는 것은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배가 비어도 지방은 있어. 에너지가 완전 제로가 되는 건 아니죠. 지방은 있어, 없어? 지방은 있어요. 공복할 때 에너지가 고갈됐다고 할 때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원이겠어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근데 이 포도당이 고갈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우리 인체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그 생명 유지의 첫 번째 항상성이 체온의 항상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체온이 한 36에서 37도씨를 항상 유지하죠. 근데 여러분 몸이 항상 40도를 넘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위독해 안 해? 위독하죠. 우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생명 위험해야 안 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섭취를 함으로써 항상 스스로 열을 만드는 거죠. 내 몸의 체온을 누가 만드느냐? 우리 몸 스스로에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로 소비를 통해서, 즉 에너지 산화를 통해서 내 몸에서 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36에서 37도씨로 만들었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체온의 항상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항상성은 주로 뭐에 의해서 조절되냐면 주로 호르몬에 의해서 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항상성의 유지가 곧 생명 유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예컨대 체온의 항상성이 깨어지면 우리는 생명 유지를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성의 유지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체온의 항상성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은 지금 에너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항상 중에 혈당의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혈당의 항상성. 우리 체내는 거의 다 항상성입니다. 여러분 뭐 병원에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수치가 있죠. 뭐가 있는데 이게 정상 범위다 아니다 있죠.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면 아무 이상 없고 그 어디에서 어느 범위 이상이나 이하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바로 그 정상 범위 이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모두 항상성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죠. 그러한 항상성을 다 뭐가 조절해요? 주로 신경계와 내분비계 호르몬이 그것을 지배를 해요. 통제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항상성이 있지만 크게 제가 여기서는 관련 있는 것이 바로 이 혈당의 항상성이라는 건데, 이 혈당의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혈당이라는 것이 뭐냐? 자, 한자로 쓰면 혈당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 당이란 것은 이 포도당을 의미해요. 포도당. 혈이란 것은 피죠. 그래서 피 속에 녹아 있는 포도당, 즉 혈중 포도당이라고 얘기하죠. 피 속에 녹아 있는 포도당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당은 피 속에 녹아 있는 것도 있고 피 속에 녹아 있지 않은 소장에 있는 것도 있죠. 소화되기, 섭수되기 전에는 포도당도 있고 피 속에 녹아 있는 것도 있어. 특히 이제 피 속에 체내로 흡수된 그러한 포도당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혈당이라고 하는데 그 혈당이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90에서 예를 들어 110 혈당이 어느 정도야? 피 속에 피가 100이라 그러면은 피 속에 0.1% 정도 항상 혈당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90에서 100 ml당 데시리터 이 정도로 이게 유지가 됩니다. 90에서 110 정도, 100에서 110 정도 항상 요 정도가 유지되는 게 정상 범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뇨병이라는 게 있죠? 당뇨병이라는 게 뭐예요? 당뇨병 하면 이제 혈당 수치라는 말이 있죠. 혈당 수치는 뭐예요? 혈당 수치가. 혈당 수치라는 것은 혈중에 있는 포도당에 있는 현재 녹아 있는 농도 정도죠. 녹아 있는 호르몬 포도당의 정도로 우리가 혈당 수치라고 하죠. 그래서 당뇨 걸린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보통 우리가 100 정도에서 110이 정상인데 정상 범위는 100 이하나 100 정도가 정상인데 당뇨인 사람은 이 혈당 수치가 얼마가 돼요? 상당히 높죠. 뭐 200, 300 많은 사람 800까지 올라가요. 800, 500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혈당의 항상성이라는 것은 자 90에서 110 정도를 유지하는 게 혈당의 항상성이 유지되고 이렇게 혈당의 항상성이 유지돼야 결국 뭐예요? 생명을 유지가 할 수 있는 건데 자 예컨대 당뇨병 있는 사람은 이게 90에서 110이 아니라 500, 600, 700, 80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혈당의 항상성이 유지돼 안 돼? 너무 고혈당이 되죠. 이러면은 나중에 당뇨로 인해서 실제 현실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1년에도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실제 병원에서 당뇨로 인해서 시력이 감퇴, 당뇨 망막증이라든가 당뇨로 인해서 괴사 현상, 괴저 현상이라서 다리를 잘라낸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거는 TV에 보면 자주 나오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망하는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 왜 당뇨로 죽느냐? 당뇨라는 것은 바로 이 혈당의 항상성이 유지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유지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다양한 항상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특히 우리 생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항상성이 뭐냐면은 바로 이 혈당의 항상성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혈당의 항상성이 유지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망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왜 위험하냐? 항상성이 끼어진 병이거든요. 당뇨는요, 굉장히 귀여운 병이 아니에요. 당뇨는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우리 인류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고 현대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는요, 대충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되고 당뇨는 항상성에 대한 문제, 즉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호르몬에 대한 질병이에요. 호르몬 관련 질병입니다. 단순히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은 호르몬 관련 질환이에요. 호르몬은 적은 양의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는데 그 적은 양의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생명에 굉장히 위협을 합니다. 생명을. 그래서 호르몬 질환은 특히 더욱더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혈당의 항상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90에서 110 정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복이라는 것은 결국 체내에 우리가 탄수화물도 우리가 심장이나 뇌나 이럴 때는 어떻게 주로 에너지원으로 뭘 사용해요? 탄수화물을 사용해요. 즉 포도당을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면서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각 조직은 뭘 먹고 살아요? 포도당을 먹고 살아요. 그 포도당이 어떻게 해요? 고갈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원이 고갈됐다고 할 때 그 고갈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포도당이 고갈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포도당이 고갈됐는데 운동을 하려면은 자, 고강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강도 운동. 저강도 운동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할 때 자, 여기서 웨이트 운동을 하는데 고강도 운동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포도당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근데 포도당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저강도 운동 한다고 볼까? 저강도 운동할 때도 지방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지방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죠? 탄수화물도 같이 사용돼야 안 돼요? 사용되죠. 근데 그 고강도 운동을 하든 저강도 운동을 하든 포도당이 사용되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 둘 다 고강도 운동이든지 저강도 운동이든지 자, 포도당은 사용되어야 돼, 안 돼야 돼?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고강도 운동, 저강도 운동할 때 사람들은 저강도 운동하면 지방만 사용되고 고강도 운동하면 탄수화물 사용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고강도 운동할 때는 주로 탄수화물만 사용돼요. 하지만 저강도 운동할 때는 지방만 사용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지방과 어울러 반드시 뭐도 사용돼요? 탄수화물이 있어야 지방의 연소율이 증가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탄수화물과 어울려 지방이 동시에 사용되는데 주로 뭐가 많이 사용된다? 지방이 많이 사용될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고강도를 하든 저강도 하든지 운동할 때는 포도당이 필요가 한데 자, 지금 여기서 에너지가 이제 공복, 밤을 지새면서 포도당이 고갈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당이 고갈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운동을 한다면은 자, 가장 먼저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먼저 이 혈당의 항상성이 일단 유지가 돼야겠죠. 혈당 항상성 이하로 떨어지면서 내 있는 혈당을 가지고 막 갖다 운동할 때 쓰겠어, 안 쓰겠어? 그러면 운동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생명이 죽어버려요. 저혈당으로 죽어버립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하면 에너지수가 포도당도 써요. 그러면 그냥 고갈된 상태로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곧 생명을 꽤 갈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체는 체내에서 스스로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 혈당의 항상성이 유지돼야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든지 안 하든 간에 우리 인체는 내가 밥을 먹지 않는다면 운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공복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밥을 먹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체는 뭐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 스스로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공복 상태가 계속되면 운동을 한다면 더 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운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바로 내 몸의 이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포도당 신합성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포도당을 새롭게 합성한다는 거죠. 신합성. 포도당을 새롭게 합성한다 해서 이것을 포도당 신합성이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포도당 신합성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 수가 없고 다른 어떤 물질을 사용해야겠죠. 근데 이 포도당 신합성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료? 그죠? 포도당 신합성. 다른 물질을 포도당으로 만든다는 거죠. 원래 즉 포도당 신합성은 포도당이 아닌 것을 포도당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포도당인 것을 포도당으로 만든 것은 신합성이 아니죠. 그런데 신합성이라는 것은 포도당이 아닌 것을 포도당으로 만든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포도당이 아닌 것으로 어떤 게 있느냐? 주로 뭐다? 주로 이것이 근육이다라는 거죠. 근육도 있고, 뭐 젖산, 글리세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90%가 바로 이 근육을 사용합니다. 이 재료로서 포도당 신합성의 재료로 90% 이상을 주로 뭘 사용한다? 우리 인체는 근육을 사용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공복 상태에서 에너지가 고갈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한다면은 우리 인체는 운동 이전에 뭐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생명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러한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 스스로 뭔가를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 포도당을 우리는 포도당 신합성이라고 하는데 그 재료로 주로 뭘 사용한다? 근육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근육을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운동하면은 공복 후에 운동을 한다면은 더욱더 운동을 한다면은 더욱더 우리 인체는 포도당 신합성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더욱더 활성이 되죠. 즉 포도당 신합성이 활성화된다 이 말은 더욱더 근육의 분해가 활성화된다 이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은 근육이 더욱더 빨리 빠진다는 거죠. 근육이 더욱더 빨리 빠진다는 것은
근육 속에, 근육의 70%가 뭐예요? 물이죠. 그래서 수분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체중이 빨리 감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육포, 저번 시간에 육포 얘기했죠? 그래서 육포처럼 어떻게 해요? 쫙쫙쫙쫙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단순히 체중 감량 목적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긍정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논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공복 상태 후에 공복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면 우리 인체는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을 써서 우리 인체는 새롭게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인체는 혈당의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생명 유지에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그 스스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되어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 스스로 근육을 분해해서 새로운 포도당으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몸에는 존재해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근육을 분해해서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당을 통해서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그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한다면 더욱더 포도당 신합성을 활성화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다 더 많은 근육을 코티졸이라든가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하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을 더욱더 많이 분비할 것이고 그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특히 코티졸이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근육의 분해 속도는 엄청 빨라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수분이 그만큼 빨리 빠지기 때문에 그냐면 체내 체중 감량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복에 하는 운동은 근육의 감소를 통해서 빠른 체중 감량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올 수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건강의 관점보다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결국 효율적인 체지방 감량이라는 것은 근육을 증가시켜라라고 얘기했죠. 근육의 증가는 평시에 어떻게 에너지를 막 사용한다고 했는데 결국 근육을 빼버린다면은 결국 어떻게 다이어트에 결국 부정적인 영향이다. 결론은. 그러하기 위해서 공복에 하는 운동은 전체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이어트의 관점에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인 겁니까? 비효과적인 겁니까? 비효과적이고 위험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 몸을 더 엉뚱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공복에 하는 운동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최소한 얼마 전에 2시간 전에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라. 먹지 않는다면 운동하지 마라. 먹지 않는다면 자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저녁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는 것보다 그날은 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먹고 운동을 하라. 식빵이라도 먹고 해라. 뭔가를 먹고 해라. 먹지 않고 운동하는 것은 그거는 마이너스 효과다. 결코 제로성급 제로도 아니다. 오히려 몸을 망치는 마이너스 효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복에 하는 운동은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다. 내 몸을 더욱더 어떻게 악화시키는 그러한 운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공복에 하는 운동 어때요? 공복에 하는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개념을 꺼냈죠. 좀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개념일 겁니다. 뭐 혈당의 항상성이라는 말, 이런 말이 사실 상당히 생소한 말인데 그런데 굉장히 사실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항상성이라는 개념도 사실 여러분한테 어렵죠. 사실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 강의를 할 때는 항상성이라는 강의, 요 석자를 가지고, 한 단어를 가지고 제가 2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항상성이라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제가, 저는 우리 몸에 대한 기본 철학을 어디서 가지고 있냐면은 노자에서 그 기본적인 우리 인체에 대한 접근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성을 갈 때는 노자 도덕경 제 1장에 있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요런 문구를 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노자 도덕경 제 첫 구절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이 항상성이라는 개념과 노자의 그런 도가도 사상과
도가도 비상도 사상이 어떻게 해요? 일맥상통하고 노자가 보는 우리 인간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보다 약 2,500년 전에 그렇게 나온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체를 보는 그 이론의 어떤 기본적 철학으로서는 진짜 최고의 철학이 아닌가. 서양의 어떤 기본 철학, 인간에 대한 기본 철학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어드밴스한 정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철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인간의 기본 철학은 어디에 두냐? 노자 철학에 바로 그 기본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상성이란 말은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 그 어려운 개념을 제가 여기 뭐 그냥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는 항상성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다음에 제가 또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항상성에 대해서도 또 강의를 아마 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공복에 하는 운동 과연 효과적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여기에 대해서 답이 맞다, 다르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이러한 근원적인 지식들을 여러분이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행동을 해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행동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생리학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의 현실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단순히 허상에 가까운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단순히 공복에 하는 운동 좋다 나쁘다 이런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얻어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가 또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제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의 여기에 대한 이 지식도 자꾸 많이 쌓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몸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큰 개념, 맥을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맥만 찾더라도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도 좀 더 많은 걸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